안녕하십니까. 다산앤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고, 공사 현장에 매몰됐던 공사 관계자 한 명은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붕괴 사고가 중앙 기둥 균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앙 기둥이 수평 하중을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예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와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토목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지하안전협회가 자체적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 이후에 해당 공사 현장의 3차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앙기둥 균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과도한 수평하중 문제로 공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 전이라 밝히기 곤란한데, 협회가 공용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구간의 지반 조건과 지중 건물의 하중 등 입력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중앙 기둥부가 견딜 수 없는 하중 수준으로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결론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는 투하치 터널 공법을 적용해서 시공 중이었습니다. 투하치 터널 공법은 중앙 기둥을 세우기 위한 아치형 터널 하나를 먼저 뚫고 중앙 기둥을 세운 후에 양옆에 터널을 추가로 뚫어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아치가 한 개인 일반 터널은 위에서 누르는 힘을 둥그런 천장 구조물 전체가 분산해서 받기 때문에 기둥이 없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투하치 터널은 시공 과정에서 중앙 기둥이 위에서 누르는 전체 압력을 전부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중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나오겠지만 일단은 중앙 기둥에 가해진 층압으로 변이가 발생하면서 붕괴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최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날인 10일 오후 9시 50분경에 투하치 터널 중앙 기둥이 파손돼서 작업자들을 대피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둥의 변이가 발생한 원인은 설계 단계에서 하중 계산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중 계산은 집안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붕괴 사고 발생 장소의 지질은 편마함과 석회암이 교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단층 파쇄대가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토목 관계자에 따르면 하중 계산에 앞서서 집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질 샘플을 가져다가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단층 파쇄대가 존재하는 지질은 워낙 복잡한 구조에서 하중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나기 쉬운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2023년 1월 공개한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안산선의 경우 터널 시점으로부터 약 19km 떨어진 구간까지 안반이 부스러지는 일부 단층 파쇄대가 존재해서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 상태인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터널 설계에 인버트 설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인버트는 집안 융기 등 지하 압력을 견디는 데 필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한편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8시간 전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징후가 여럿 감지됐다면서 시공사인 포스코 ENC에 작업 중지권 행사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포스코 ENC는 작업을 강행하면서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철저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검찰이 전형적인 인재라면서 관련자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철거를 마무리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서 이르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재시공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가 시공 불량으로 결론 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역시
현장에서 시공 품질과 계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철근 간격이라든가 콘크리트 두께 등 오차가 없었는지 시공 과정을 검증하고 집안 조사에 따른 계측이나 계측기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계측 관리도 점검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회사인 포스코 ENC는 돈 몇천만 원 아끼려다가 수십억 원을 날려먹은 그야말로 날벼락 맞은 꼴이 됐습니다. 안전은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니면 건축물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고친다고 호들갑을 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전수칙은 지킬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다산앤 피플입니다. 감사합니다.